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돈의 속성이란 책에 대한 저의 생각과 함께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돈에 대한 기본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자영업 대표님들 그리고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영업을 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지지부진하거나 실패했을 때 사실은 기본을 놓쳤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힘들 수 있죠. 이렇게 기본을 짚어주는 이런 책을 읽고 그것을 바로 지금 나의 사업이나 삶에 대입해서 생각해보고 반영하면 즉각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과 나의 사업과 연관성을 찾아내면서 읽는 것이죠. 제가 발췌 낭독을 하면서 어디를 읽어드리면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재 시점과 연관된 부분이 모두 다르실 거라고 생각해서인데요. 돈에 대한 기본 교과서 같은 책이라 곁에 두고 중간중간 자기 점검하기 좋은 책입니다. 저자는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고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고 주변의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돈뿐만 아니라 공부나 운동처럼 삶에서 이뤄내는 크고 작은 성취들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췌해서 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낮다. 설령 당첨돼도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이 거의 없다. 남은 건 사업인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내가 창업을 하는 것이다. 창업은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다. 성공 이후에도 이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아이디어를 찾아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을 구하고 노동과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인정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성공을 제대로 하면 내 인생에 나를 완벽하게 선물로 줄 수 있다. 평생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갖는다.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이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선두에 선 말을 타고 가다가 뒤쪽에 있던 말이 앞서가면 재빨리 바꿔 타고 달려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직접 창업하는 방법보다 더 안전하다.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미 한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그들은 회사의 가치를 수백만, 수천만 조각으로 나눠 그 조각 한 개를 주식이라 부르고 그 주식을 아무나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 조각은 한 장씩도 팔고 1년 내내 언제든 구매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계좌를 만들고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그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 회사를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도 없다. 금융사들이 대부분 이 거래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데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이익을 분배해서 나눠주기도 한다. 잘 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심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이 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니다.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된다. 만약 당신이 그 회사의 창업주고 경영자라면 그 회사 주식을 사고 팔 일이 없을 것이다. 단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당신은 사주다. 그러니 사주의 마음을 갖고 회사를 공부하고 살펴야 한다. 대표이사, 즉 회사의 사장은 주주들이 경영을 맡긴 고용자다. 그 고용인이 회사를 잘못 운영하거나 회사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자처럼 그 회사의 연관 보고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고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평가에 사장처럼 똑같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좋은 회사를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고 생각보다 어려운 경제 용어가 길을 막기 때문이다. 만약 독자 여러분의 연령층이 중고등학생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서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일단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다.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된다. 분야 1등은 아주 중요하다.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으며 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대마불사로 오히려 업계를 장악하기도 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 업계 1등 기업을 골라 자기 형편에 따라 매달 한 장 이상씩 주식을 구매하라. 구매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주식을 사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사업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 일단 단 한 주라도 가지면 해당 기업 관련 뉴스나 업계 정보가 눈에 들어오고 경제 용어가 저절로 이해된다. 그렇게 1년간 꾸준히 모으기 바란다. 주식이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더 살 수 있는 것이고 올라가면 오르는 대로 좋다. 걱정할 것은 오히려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이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만 부자가 되게 도울 뿐이다. 이렇게 5년, 10년 꾸준히 주식을 모으다 보면 점차 여러분도 사업가가 되어갈 것이다. 그 회사의 주주총회도 가서 대표 직원의 사업 보고도 받고 그 회사의 로고가 박힌 수건도 하나 얻어온다. 내 회사이니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도 사용하고 주변에 소개도 한다. 제품 하나하나 팔릴 때마다 그중 몇백만 분의 1은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살펴라. 당신이 사주이기 때문이다. 주주는 사주다. 그렇게 기업가 마음을 가지면 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산업을 이해하게 되고 국가 경제 및 국가 간의 이해 충돌 및 금융시장 전체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이는 정치와도 연결되어 있으니 당신의 철학과 사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을 골라 투표함으로써 사회 참여가 가능해진다. 일찍 시작할수록 더 좋다. 만약 10대나 20대부터 이렇게 산업을 보는 눈을 키워가면서 직장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간다면 40세 정도면 자본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날이 올 것이다. 동료들은 그때부터 꺾이겠지만 당신은 자유를 얻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는가를 되돌아보면
아찔하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부터 당장 좋은 회사의 주식을 하나 사서 시작하기 바란다.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 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금융영어 700선이라는 책자를 발행했다. 국민에게 올바른 경제 개념을 알리고 금융 이해도를 높이려는 의도였다. 결과적으로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우려는 것이다. 해당 파일은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런 용어는 실제 경제활동을 하며 사는 모든 현대인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 교육이 고등학교 정규 과목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예전에는 시골에 살던 노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글을 읽지 못해 아들에게서 오는 편지를 집배원이 읽어드리곤 했다. 글을 모르는 중세시대 유럽인은 성직자가 읽어주는 성경의 해석과 가르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책을 볼 수 없으니 신과 직접 교류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글을 모르는 문맹은 서럽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 컴퓨터 문맹도 마찬가지다. 현재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면 그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배달 일도 구하지 못한다. 배달 기사들은 몇 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쳐다보며 업무를 처리한다. 이동은 일의 한 부분일 뿐이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면 정보세계인 지금 세상의 낮은 하층민으로 살 수밖에 없다. 요즘은 스님도 카톡을 하고 목사님도 페이스북을 해야 신도들과 교류가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글을 모르는 문맹이나 컴맹 외에도 금융 문맹도 마찬가지다. 금융 지식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다. 앨런 그린스펀은 글을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 문맹인 사람은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있어 무너진 성벽을 지키는 성주와 같은 신세다. 내 재산을 남들이 가져가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고 뺏어가도 뺏어간 줄 모른다. 재산을 모으려 해도 내 가치와 상대의 가치를 모르니 매번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거나 헐값에 넘기기 일수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는 문맹이나 컴맹보다 더 비참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자신의 성벽을 쌓아 남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자산을 성 안에 모아두는 모든 금융활동은 이런 용어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도를 조사해보면 OECD 평균보다 낮다. 연령별 이해도를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0대, 50대, 20대, 60대, 70대 순으로 나타난다. 월소득 250만 원 이하 사람들의 금융 이해도는 58점인데 반해 250만 원 이상 420만 원 이하는 63점이며 그 이상의 소득자는 66점 정도다. 20대와 60에서 70대가 금융 사기에 가장 취약하고 투자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것도 낮은 금융 이해력에 기인한다. 수입이 많을수록 금융 지식이 늘기도 하지만 금융 지식이 많아야 소득도 늘고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이해력 자체가 대단한 삶의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된 투자나 금융 결정을 하기 쉬우며 이런 결정은 결국 스스로를 신용불량자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 저자는 책의 경제용어 일부를 나열하고 이를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저도 다 몰라서 경제용어부터 하나씩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경제 공부의 시작은 실물 경제 교육을 시키고 경제 용어를 아는 것부터라고 강조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도 부자가 되는 것은 돈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고 피터 린치 역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금융에 대해 배워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인 성공이 적절한 경제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적 사고방식과 지식이 부의 축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챕터마다 좋은 내용이 가득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삶은 풍요롭게, 마음은 평화롭게. 아늑한 크림 책방에서 책을 듣는 시간은 내 안에 이미 있었던 내면의 힘과 용기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